어저께 난이도별 테스트 중을 봤는데 우리 친구들 해설 강의를 통하여서 모르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선생님이랑 같이 따라가면서 해봅시다. 첫 번째는 세 다항식 계산입니다. 이러한 방법에서 우리 친구들이 시간을 제일 많이 낭비하는데 선생님의 다항식의 연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덧셈입니다. 모든 것을 덧셈으로 바꿔버리는 거야. 첫 번째 문제가 2a-2b 플러스 cx 3b 플러스 cx 값이 몇입니다. 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 친구들한테 선생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2a가 무엇인지 마이너스 3b가 무엇인지 c가 무엇인지 적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2a가 뭔지 계산이 가능하니까 4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마이너스 14x 플러스 2가 되겠고 마이너스 3을 곱해서 계산을 할 텐데 마이너스 3을 곱하면 어떻게 되냐? 봐봐. 마이너스 3을 곱하면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15x 플러스 6이 됩니다. 봐봐 친구들아, 선생님이 여기다 문제를 풀 때 어떻게 썼냐면 내림차순으로 적어주는데 각 차수에 맞춰서 알맞게 적어주는 센스를 발휘했어. 이러한 센스가 우리한테 필요하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선생님 마이너스 c네요. 마이너스 c를 계산해주면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5x 세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몇 x? 플러스 x 그 다음에 플러스 9가 되겠다. 이렇게 차수에 맞춰서 마이너스를 곱해줘서 우리가 이제는 해야 되는 게 간단해지는 거야. 어떻게 간단해져? 그냥 얘네 세 개를 다 모아기만 하면 돼. 더하기만 하면 돼. 선생님은 얘네들이 계산하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x 세제곱. 그 다음에 얘네 계산하면 마이너스 16x 제곱. 그 다음에 얘네 계산하면 플러스 2x. 얘네 계산하면 플러스 17. 그래서 이렇게 다항식의 연산도 시간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가로로 적는 것이 아니라 세로로 적어가지고 차수에 맞춰서 적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주면 A는 뭐가 돼요? A는 마이너스 1이 되고 B는 마이너스 16, C는 플러스 2, D는 플러스 17 돼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넘어가 봅시다. 그 다음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로 1번 문제와 동일하게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되는 것은 문자를 간단하게 해주는 거야. 2번 문제 봅시다. 문자를 간단하게 2 곱하기 a-x는 b-x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를 어떻게 계산하냐? 분배 법칙을 통하여서 x가 무엇인지 확인을 해야 돼. 그럼 선생님 어떻게 돼요? 2a-2x는 b-x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2x를 우변으로 이항하고 b를 좌변으로 이항합시다. 그러면 2a-b는 x가 되겠구나 라고 하면 선생님 이 문제에서부터는 몇 번 문제와 동일해? 1번 문제와 동일해지겠지. 2a가 무엇인지 마이너스 b가 무엇인지 적어주시면 돼. 2a는 6x 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6y 제곱이 되겠고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2xy 마이너스 2y 제곱이 되겠다. 그래서 얘네들을 뭐 해주시면 돼? 서로 더해주시면 돼. 그렇게 해서 계산해주시면 됩니다. 시작합니다. 3번 문제입니다. 3번 문제는 그냥 다 전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한테 다항식의 연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의 꼴을 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어. 그럼 문제의 꼴을 어떻게 보냐? 선생님 얘를 딱 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곱셈 공식 중에 어떤 것이 있냐면 이런 공식이 있어요. a 플러스 b 곱하기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은 선생님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이 됩니다. 또 a 마이너스 b 곱하기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은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이 돼요 라는 이 두 가지 공식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으면 돼. 그럼 모양을 봤더니 선생님 이 1번 식이랑 비슷한 게 얘네 둘이 곱하면 되겠군요. 다음 2번 식이랑 똑같은 게 얘네 둘이 곱하면 되겠네요. 그럼 첫 번째 x 플러스 1과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곱하면 x 세제곱 플러스 1이 되겠고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와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를 곱하면 x 세제곱 마이너스 8이 되겠네요.
아 그럼 얘네를 뭐 해주면 되니까 전개해주면 되니까 x의 6승 마이너스 7x 세제곱 마이너스 8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이랑 4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4번 문제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이냐면 엑기스 뽑기. 뭐라고? 엑기스 뽑기. 그럼 엑기스를 어떻게 뽑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과 2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에서 x제곱의 개수를 구하라 했어. 누구의 개수를 구하라 했다고? x제곱의 개수를 구하려고 했어. 그럼 다항식의 곱셈에서 x제곱이 나올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생각을 해보는 거야. 아 선생님 그러면 저는 2차항과 상수항, 1차항과 1차항, 1차항과 2차항을 곱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엑기스를 뽑아버리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2x제곱. 아 그래서 뭐가 되겠다? 이 2차항이 나올 수 있는 것은 3x제곱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개수는 뭐가 되겠습니다? 3이 되겠습니다. 식을 다 전개해버리면 우리 친구들 식이 너무 복잡해져. 왜냐면 얘도 항이 3개 얘도 항이 3개 그럼 곱하면 항이 9개가 나온단 말이야. 다항식의 연산에서 시간이 부족한 게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어떤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정확하게 몰라서요. 문제를 간단하게 푸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5번 넘어갑시다. 5번 우리 A사원에 다니는 친구들은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하면서 알 텐데 같은 부호는 앞으로 다른 부호는 뒤로라고 했어. 뭐라고 했다고? 같은 부호는 앞으로 다른 부호는 뒤로라고 했다. A-B 플러스 C 그 다음 A 플러스 B 플러스 C 그 다음에 A 플러스 B 마이너스 C 곱하기 마이너스 A 플러스 B 플러스 C라고 하였습니다.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키워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 같은 부호는 앞으로 보내고 다른 부호는 뒤로 보내자 라고 했어. 선생님 같은 부호가 A는 같은 부호네요. B는 서로 다른 부호네요. C는 어떤 부호야? 같은 부호네. 아 그럼 선생님이 정리해달라고 그랬어. 어떻게? 이렇게. 그럼 뒤에도 한번 봅시다. A는 다른 부호, B는 같은 부호, C는 다른 부호이니까 아 선생님 얘는 B 플러스 A 마이너스 C 그 다음에 B 마이너스 A 플러스 C가 되겠지. 아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 저는 눈에 보여요. 뭐가 보이냐면 나와라. 파란 펜. A 플러스 C가 같은 부호라는 거. A 플러스 C가 같은 부분이라는 게 눈에 보여요. 같은 부분이 눈에 보이면 선생님이 선물 포장해준다고 했어. 그것을 뭐라고 했냐면 치환이라고 그랬어. 그럼 선생님이 얘를 A라고 치환할게요. 아 그럼 A-B 곱하기 A 플러스 B가 되겠고 선생님 저 또 같은 부분이 보여요. 누가? 안 보이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를 마이너스로 묶어주는 거야 친구들. 그럼 B 마이너스 A 마이너스 C가 되겠지. 아 선생님 그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누가? A 마이너스 C A 마이너스 C가 그럼 어떻게 바꿔? 얘를 대문자 B로 바꾸자. 대문자 B로 바꾸자. 그럼 얘를 B 플러스 대문자 B 그 다음에 B 마이너스 대문자 B로 바꿔줄 수 있겠지. 그럼 선생님 얘를 뭐 해주면 되니까 문자가 서로 같은데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해서 얘를 무슨 공식이라고 했냐면 합차 공식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뭐가 되냐? A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그 다음에 얘는 B의 제곱 마이너스 라지 B의 제곱이 되겠다. 포장을 한 다음에 선물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나? A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은 B의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C의 제곱이 되는 거니까 식을 정리해주면 A제곱 플러스 2AC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B제곱과 B제곱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2AC 플러스 C제곱이 돼서 우리 친구들이 식을 전개해보면 알겠지만 A제곱 플러스 C제곱은 B제곱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B가 빗변인 직각삼각형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6번 문제 봅시다. 6번 문제는 곱셈 공식의 변형에 관한 문제야. 곱셈 공식의 변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꼴을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선생님 A-B가 1이라고 했고 A 세제곱 마이너스 B세제곱은 7이라고 했어. 그럼 선생님이 곱셈 공식에서 변형해서 가장 중요한 게 누구라고 했어? 맞아. A, B의 값이 누구인지 A 플러스 B의 값이 누군지 알아달라 했어. 근데 얘는 A, B의 값이 없잖아. 그럼 어디서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선생님 문제에서 조건이 몇 개 나타났어? 제가
두 개 나타났지. 그럼 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아 얘는 a-b의 세제곱 플러스 3ab 곱하기 a-b니까 아 얘가 1이라고 했어? 얘가 몇이라고 했어? 1이라고 했어. 그럼 얘 계산하면 1의 세제곱 플러스 3ab가 7이라고 했으니까 ab의 알맞은 값은 뭐가 되는 거야? 2가 되겠습니다. 선생님 근데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게 a 플러스 b의 제곱이야. 아이 선생님 이거 선생님이 동그라미 3개 그려준 거 있었어. 그치? 동그라미 3개에서 어떻게 나와 있냐면 a-b의 제곱에서 플러스 4ab의 값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얘는 1의 제곱이고 플러스 4 곱하기 2니까 얘가 뭐가 되겠다? 9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끝. 그 다음 넘어가 봅시다. 7번 문제도 마찬가지야. 7번 문제도 우리 친구들아 당황하지 마시고 문제 보시면 x 플러스 y가 3이라고 했고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5라고 했어. 그럼 x4제곱 플러스 y4제곱이 몇인지 라고 했는데 곱셈 공식에 변형해서 가장 중요한 건 누구? x, y라고. x 플러스 y가 누구라고 했으니까 3이라고 했고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누구라고 했습니다? 5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x 4제곱 플러스 y 4제곱의 값이 몇인지 구하는데 선생님 얘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x제곱의 제곱이 되고 얘는 y제곱의 제곱이야. 그러면 얘도 어쨌든 제곱 플러스 제곱 형태이니까 얘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을 제곱해줘서 마이너스 2 x제곱 y제곱을 해줄 수 있겠네요 라고 알 수 있겠지.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여기서 나온 거야.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x 플러스 y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xy를 한 거잖아. 근데 얘가 x제곱의 제곱 4제곱이 됐으니까 다 제곱해주는 거야. 얘가 제곱해서 4제곱으로 바뀌었으니까 4제곱으로 바뀌었으니까 얘가 제곱으로 바뀌어버린 거야. 알겠죠? 그러면 얘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xy의 제곱이 되겠네. 근데 얘를 통하여서 xy 값을 구하길 원해. x 플러스 y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xy 값을 계산하면 되니까 얘가 9 마이너스 2xy가 5다 라고 해서 xy가 2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얘 계산하면 25에다가 마이너스 2 곱하기 2 곱하기 2 하면 되니까 몇이 되겠다? 그래서 17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랑 8번 시작하도록 합시다. 8번 문제가 우리 친구들이 가장 어려웠을 텐데 문제의 정답을 아는 사람들은 빨리 풀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우리 일반적으로 시험에 들어갔을 때는 당연히 모르는 문제야. 그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일단 조건을 먼저 확인해 봅시다.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1이라고 하였습니다.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뭐라고 나타나냐면 2분의 3이라고 나타났어 얘들아.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 더하기 c분의 1이 몇이라고 나타났냐면 1이라고 나타났는데 선생님 우리는 뭘 구해야 되냐면 a제곱분의 1 더하기 b제곱분의 1 더하기 c제곱분의 1을 구하라 라고 했어. 얘들아 그러면 정신 차리고 여기 봐봐. 선생님이 분수가 나오면 가장 먼저 이것 좀 해줘 라고 부탁한 게 뭐냐면 통분이었어. 뭐였다고? 통분. 그럼 얘를 통분 한번 해보는 거야. 통분을 해보자. a제곱 b제곱 c제곱. 그러면 얘는 b제곱 c제곱 a제곱 c제곱 a제곱 b제곱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알파벳 순서대로 이렇게 순환하는 것처럼 나타내보면 a제곱 b제곱 그 다음에 b제곱 c제곱 그 다음에 c제곱 a제곱이 되겠다. 근데 얘는 AB의 제곱이고 얘는 누구의 제곱이고 BC의 제곱이고 얘는 CA의 제곱이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을 생각할 수 있냐면 AB 더하기 BC 더하기 CA의 제곱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수 있겠어. 그럼 얘를 전개해보면 알겠지만 선생님이 얘를 무슨 전개라고 했어? 하트 전개라고 했어. 하트 전개. 어떻게 전개해? 얘를 제곱하고 얘를 제곱하고 얘를 제곱해서 그 다음에 곱하기 위해서 얘네 이렇게 곱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다. 그럼 얘를 제곱하면 a제곱 b제곱 더하기 b제곱 c제곱 더하기 c제곱 a제곱 더하기 하트 공식입니다. 얘 ab 제곱 c 그 다음에 2b c 제곱 a 그 다음에 2c a 제곱 b가 되는데 우리 친구들아 봐봐. 인수분해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공통인 부분을 보는 건데 얘를 보니까
누가 공통이야? 그렇지. 이 A, B, C가 공통이지. 그럼 어떻게 되냐? A제곱 B제곱 더하기 B제곱 C제곱 더하기 C제곱 A제곱 더하기 2A B, C B가 남고 C가 남고 A가 남는다.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몇인지 구하시면 되겠지. 근데 얘들아 구하고자 하는 것이 누구냐면 구하고자 하는 값이 얘의 값이야. 얘를 구하기를 원해. 얘를 구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모르는 값이 뭐가 있냐면 선생님 A, B, C의 값을 모르고 얘는 알고 있어요. 그 다음 얘도 뭐하고 있어? 몰라. 아 그러면 A, B 더하기 B, C 더하기 C가 몇인지 A, B, C가 몇인지 구해야 되는데 A, B 더하기 B, C 더하기 C는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으로 알 수 있겠다. 우리는 얘 제곱의 형태를 아니까 그럼 얘 1번 조건과 2번 조건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면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에다가 누구를 빼주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을 빼주면 우리 친구들이 확인할 수 있듯이 이 AB 더하기 BC 더하기 C가 나타난단 말이야. 그럼 얘가 1이고 얘는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은 이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니까 아 선생님 얘는 AB 더하기 BC 더하기 CA가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겠네요 라고 계산해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슨 값을 알아야 되냐면 ABC의 값을 알아야 된단 말이야. ABC의 값은 어디서 나타나냐? 우리가 조건을 활용하지 않은 게 마지막 조건 뭐가 있었어? 얘가 있었어.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 더하기 C분의 1. 선생님 분수 나오면 뭐 하라고 그랬어? 마찬가지로 통분해 달라고 그랬어. 아 그럼 쟤를 통분해 주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ABC분의 AB 더하기 BC 더하기 CA가 1이 된다라고 했단 말이야. 얘들아 어떤 수 분수가 1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분모와 분자가 어떻다라는 거야? 같다라는 거야. 3분의 3, 4분의 4, 5분의 5, 6분의 6 분모와 분자가 숫자가 서로 같을 때 얘가 1이 되는 거니까 ABC의 값도 뭐가 되겠다?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겠다. 아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겠네. 그럼 선생님 얘는 누구야?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얘가 여기까지 나오나? 여기까지 안 나오네? 그래도 계산해보자. 그럼 16분의 1은 얘가 뭔지 모르는데 내가 구하고자 하는 값에다가 플러스 2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1 ABC가 1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 넘어가니까 16분의 8 그래서 네모는 몇이 되겠다? 16분의 9가 되겠다. 얘는 마이너스 4분의 1의 제곱입니다. 얘는 16분의 9입니다. 그래서 16분의 1분의 16분의 9가 돼서 얘는 뭐가 되겠다? 9가 되겠다. 괜찮아요? 이래서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9번 문제입니다. 곱셈 공식의 변형의 활용이야. 곱셈 공식의 변형의 활용인데 문제를 얼마나 많이 풀었으면 얘는 이제 문제를 외웠어. 선생님 직육면 제 모서리가 어디를 뜻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 선생님 답답해 죽겠어.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이 44라 그랬어. 선생님이 이렇게 직육면체를 그려놓고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면 첫 번째 뭐 잡기, 미지수 잡기. 뭐 잡는다고? 미지수를 잡아놓는 거야. 가장 중요한 거는 미지수 잡는 거야. 미지수. 아 그럼 가로의 길이를 A라고 세로의 길이를 B라고 높이를 C라고 잡아놓도록 합시다. X, Y, Z라고 잡아도 상관없습니다. 취향을 존중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이 44라고 되어 있어. 근데 얘들아 이렇게 째려보는 걸 뭐 한다 그래? 겨냥한다 라고 하지. 그것을 무슨 노라고 하냐면 겨냥도야. 그래서 이렇게 점선으로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무슨 도라고 한다? 겨냥도라고 하는데 이 A라는 게 몇 개 존재할까? 1, 2, 3, 4 몇 개 존재? 4개. B가 몇 개 존재? 1, 2, 3, 4 몇 개 존재? 4개 존재. C가 몇 개 존재? 1, 2, 3, 4 몇 개 존재? 4개 존재하기 때문에 아 선생님 4A 더하기 4B 더하기 4C의 길이가 우리는 44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조건은 가장 간단하게 나타내는 것이 중요해. 아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1입니다 라고 만들어줄 수 있겠다. 괜찮니? 네, 두 번째 빠밤
모서리의 길이가 아니라 대각선의 길이야. 그럼 대각선의 길이는 어디를 뜻하는 거냐면 친구들아 여기를 뜻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를 뜻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를 뜻하는 것도 아니야. 세 변의 길이를 모두 갖는 대각선의 길이 어디냐? 가장 긴 모서리, 가장 긴 대각선 여기가 되겠다. 가장 긴 대각선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한테 이거 한번 정리해 준 적 있어. 직육면체의 대각선의 길이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다 라고. 그래서 우리 친구들 제일 많이 실수한 거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8이다 라고 써놓고 얘를 또 8이라고 써놓고 문제를 푸는 친구들이 있어. 그러지 마. 알겠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누가 되는 거야? 64가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 친구들 조건을 여기까지 파악했으면 구하고자 하는 것을 파악해야 되는데 얘네 넓이는 누구야? 얘는 AC, 밑에는 AB, 여기는 BC. 그런 면들이 몇 개 있어? 2개 있어. 그럼 구하고자 하는 게 E AB 더하기 BC 더하기 CA인데 우리 친구들이 이제 하도 많이 풀어서 이 정도는 알 수 있을 거야. 얘는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 AB 더하기 BC 더하기 아니 잘못 썼다. 살려줘. 미안해. 그럼 얘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되는 것이니까 얘가 11의 제곱인 몇인? 121. 그 다음에 얘는 몇이라고 되어 있어? 64라고 되어 있어. 그래서 121 빼기 64라고 해서 이게 계산하면 뭐가 되겠다? 57이 되겠습니다. 10번 해설 안함. 다항식의 나눗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다항식에서 나눗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검산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검산식을 쓸 줄 알아야 했는데 선생님이 어떤 A라는 식을 B라고 나누었을 때 몫을 Q, 나머지를 R이다 라고 하면 이때 이 A는 BQ 플러스 R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랑 같이 문제를 풀 때 미정계수법, 정해지지 않은 개수를 구하는 방법이다 라고 해서 미정계수법이라고 했습니다.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념입니다.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주셔야 합니다. 미정계수법에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개수비교법이라고 했어. 왼쪽 식과 오른쪽 식이 같은지를 확인한 다음에 같게 만들어주는 것을 개수를 비교한다 라고 해서 개수비교법이라고 했고 두 번째는 수치대입법입니다. 적당한 수를 넣어가지고 수를 넣어서 계산해주는 수치대입법이 있었어. 그러면 선생님 얘가 뭐라고 돼 있냐면 x 6승 마이너스 1 곱하기 px가 뭐라고 돼 있지? x의 9승 플러스 ax의 세제곱 플러스 b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하는 미지수가 2개면 식이 몇 개 필요해? 2개 필요해. 그러면 어떠한 식을 넣을까? 라고 봤더니 여기 있는 px의 값이 뭔지 모르니까 얘를 그냥 없애주고 싶은 거야.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얘 앞에 있는 x 6승 마이너스 1이 0이 되는 값을 찾아서 넣어서 대입해 주시면 돼. x 6승 마이너스 1이 0이 되는 값이 누군지 알아보려고 했더니 1을 넣으면 뭐가 될 것 같아? 0이 될 것 같아. 그래서 x에다가 1을 넣어주는 거야. 1을 넣어주면 좌변은 1 마이너스 1 곱하기 px이니까 0 곱하기 px니까 뭐가 되고 0이 되고 우변은 1 플러스 a 플러스 b가 됩니다. 두 번째 x 6승 마이너스 1이 0이 되는 값을 또 한번 찾아보면 x에다가 뭘 대입해 보냐면 마이너스 1을 넣어보면 되는 거야. 선생님 어떻게 알았어요? 얘를 인수분해 보면 x세제곱 플러스 1 곱하기 x세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1을 대입하면 얘가 0이 되고 x세제곱 플러스 1도 0이 되려면 x에다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되겠죠. 알겠죠? 아니면 이렇게 그냥 어림 잡아서 문제를 풀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좌변은 0이 되고 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되니까 선생님은 식을 간단하게 정리하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했어. 아 그럼 얘는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이겠습니다.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1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이 상수 a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쪽 위에 있는 식과 밑에 있는 식을 서로 뭐 해주면 돼? 뭐라고? 연립하면 되는데 b를 없애주길 원하는 거잖아. 그래서 서로 빼주길 원합니다. 빼주면 2a가 마이너스 2가 되겠다. 따라서 a는 뭐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돼요. 두 번째 13번입니다. fx를 x-3분의 1로 나누었을 때 x-3분의 1로 나누었을 때 몫이 qx 나머지가 r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얘를 3x-1로 나누었을 때 몫이 무엇인지 나머지가 몇인지 구하라라고 했어. 근데 여기다 3분의 1을 넣어도 0이 되고 여기다 3분의 1을 넣어도 뭐가 되는 거니까? 0이 되는 거니까 3분의 1을 대입했을 때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나머지는 항상 누구로 같다? r로 서로 같다라는 거야. 그럼 여기 있는 이 식과 여기 있는 식이 서로 같아져야 되는데 여기다가 곱하기 몇을 한 거와 같아? 3을 한 거랑 같으니까 여기에다가 나누기 몇 해달라 했어? 3 해달라 했어. 그래서 3분의 1 곱하기 qx. 그래서 몫이 얘가 되고 나머지가 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 3번이 되겠다. 괜찮니? 응. 그 다음에 이 문제는 너무 정형화된 문제라서 이런 문제는 많이 풀어봐서 느낌을 잡아주시는 게 중요해요. 알겠죠? 그 다음에 14번 문제 봅시다. 다음 식의 나눗셈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귀에 딱지 붙겠다. 무슨 식? 검산식. A를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몫이 x 플러스 2고 나머지가 2x 마이너스 1입니다. 얘 그냥 식 전개해서 a 값 구해주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얘는 딱히 곱셈 공식을 할 게 없으니까 그냥 전개해주시면 돼. 알겠지?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15번도 곱셈 공식의 변형입니다. 15번 진짜 간단합니다. x-x분의 1이 2라고 했어. 그럼 x세제곱 마이너스 x세제곱분의 1을 계산을 하는데 어떻게 계산하냐? 얘는 선생님이 x-x분의 1의 세제곱에다가 플러스 3 곱하기 x-x분의 1이다 라는 곱셈 공식을 지난번에 알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럼 얘 계산하면 2의 세제곱이니까 8 플러스 3 곱하기 2니까 뭐가 되겠다? 14가 되겠다. 나머지 정리가 뭘까요? 웃기만 하면 어쩌라는 얘기야. 봅시다. 나머지 정리에 대한 개념 설명 한 번만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fx를 x-알파로 나누었을 때 몫이 qx 나머지가 1차식으로 나누었으니까 나머지는 항상 상수가 돼야 돼. 상수라는 것은 어떤 숫자만 갖는 값이야. 그래서 상수 r이라고 하는데 이때 이 아래 값을 구하자라고 하면 x에다가 몇을 대입해보면 얘만 남기고 싶어? 그럼 얘를 없애주고 싶어. 근데 qx가 0이 되는 값을 알아 몰라? 몰라. 근데 얘가 0이 되는 값은 알아 몰라? 알아. 그래서 뭐가 되겠다? 아, f알파가 뭐가 되겠다? r이 되겠다라는 거야. 얘가 나머지 정리야. 괜찮아? 그러면 다시 fx를 ax 플러스 b로 나누었을 때도 마찬가지야. 얘가 몫이 qx 나머지가 r이다 라고 하면 이 앞에 있는 인수가 0이 되는 값을 대입해주면 되겠다라는 거야. 인수가 0이 되는 값이 뭐가 되냐라고 했더니 누루루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겠네. 그러면 f 마이너스 a분의 b가 누가 되겠다? r이 되겠다라는 거야. 괜찮니? 그럼 이제 문제 봐봐. 3, 2, 1 문제 보시면 뭐라고 돼 있냐면 fx를 x-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 라고 했어. 그러면 그 인수가 그 항이 뭐가 되는가? 0이 되는가? 누구? 0. 아니 1 x-1이 0이 되는가 1을 대입해달라 라는 거야. 그래서 1 플러스 2 마이너스 4 더하기 1 그래서 뭐가 되겠다? 0이 되겠다. 아, 이 답을 얘기한 거구나 우리 신우는. 답을 얘기한 거지? 그 다음에 2번 2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 라고 하면 지원아 누구 대입하면 돼?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해 주시면 돼.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의 세제곱에 더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1이 되는 거야. 그럼 얘 계산하면 마이너스 8분의 1
마이너스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2 더하기 1 해서 계산하면 누가 돼? 8분의 27이 되겠음. 괜찮아?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지워버린 다음에 보시면 얘들아 나누어 떨어진다 라는 게 뭘까? 나누어 떨어진다. 투진 나누어 떨어진다 라는 게 뭐야? 나머지가 없는 나머지가 여기 있는 거야. 그러면 지윤 내가 F알파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 나머지가 0이라는 값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아하, 그럼 얘가 0이 된다라는 값이야. F알파가 0이네? 그럼 너는 식이 이렇게 되겠대 라는 얘기겠지. 그럼 봐봐 얘들아, fx가 x-1, x-2의 곱으로 이루어졌다 라고 하는 것은 얘네를 뭘로 갖고 있다라는 거야? 인수로 갖고 있다는. 뭘로 갖고 있다고? 인수로 갖고 있다. 얘 곱하기 1이면 얘를 인수로 갖고 있다. 얘도 인수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거라고. 아 선생님 그러면 F알파가 0인데 어떤 두 수의 곱으로 이루어진다면 얘는 X-알파를 인수로 갖고 있다 라는 게 무슨 정리이다? 인수 정리이다. 무슨 정리이다? 인수 정리이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F알파가 0이 된다 라고 했다라는 것은 X-알파로 나누어 떨어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누어 떨어진다 라고 하는 것은 X-알파를 인수로 갖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X 플러스 1로 나누어 떨어진다 라고 하면 X에다 몇을 대입해보면 돼?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뭐가 난다는 거야 성현아? 0이 된다 라는 거겠지. 그걸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 0. 그래서 A는 마이너스 5가 되겠음. 됐죠? 간단해요. 오케이? 근데 이제 19번 문제가 너네를 제일 화나게 할 거야. 최근에 계속 체크해줘서 고마워. 19번 문제가 fx가 다음을 모두 만족시킨다 라고 했어. 근데 이때 fx를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고 했어. 그러면 형농 선생님이 다항식을 나누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 그랬다? 검산식. 무슨 식? 검산식. 검산식을 한번 찾아봅시다. 뭐냐? fx를 선생님이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 몫이 qx 빠바바바밥 나누는 식이 2차식이야. 그럼 나머지는 몇 차식일까? 1차식 또는 상수야. 근데 우리는 항상 뭐라고 잡아놓는다고? 1차식으로 잡아놓는다. 뭘로 잡아놓는다고? 1차식으로 잡아놓겠다라는 거야. 1차식. 그래서 나누는 식이 2차식이니까 걔보다 한 차수 낮은 몇 차식으로? 1차식으로 ax 플러스 b라고 잡아놓는 거야.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얘들아,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기본만, 개념만 갖고 있으면 돼. 개념만. 이렇게 잡아놨어. 선생님 근데요 신호가 앞에 있는 거 보니까요 이게 인수분해가 가능해요 라고 했어. 이렇게 적어놔. 아하. 내가 QX가 뭔지 모르지만 QX를 없애는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X에다 1을 넣는 방법과 X에다 2를 넣는 방법이 있겠음. 괜찮아? 그러면 미지수가 두 개니까 식이 두 개 필요하니까 선생님 그럼 우리 어떤 생각을 F1이 몇인지 F2가 몇인지를 구하시면 되겠지. 근데 문제에서 누가 나와있냐면 사실 이 조건을 딱 보고 내가 현민쌤한테 뭐라 했어? 현민쌤 아직 애들 이런 거 몰라요 라고 했어. 그래서 내가 현민쌤한테 뭐라 했어 알겠지? 근데 현민쌤은 변별력을 위해서 이 문제를 낸 거야. 너네가 F1과 F2를 구할 수 있어? 이 조건을 보고 라고 했는데 생각한 거지. F0이 몇이야? F0이 5야. F0이 5네? 그럼 여기다 0을 대입해보는 거야. 봐봐. 눈을 크게 뜨고 봐. 여기다 0을 대입하면 뭐가 돼? 0 더하기 1은 몇이야? 1이지. F
0 더하기 1은 F0 더하기 0의 제곱이 되겠구나. 그럼 얘는 뭐가 되겠다라는 거야? F1이 F0에다가 0의 제곱을 더한 거랑 같아. 그래서 누구랑 같아? 5랑 같다라는 얘기. 그럼 또 우리는 F2를 구해야 되잖아. 그러면 X에다 몇을 대입하면 될까? 아니 2 대입하면 3이잖아. 그럼 누구? 얘를 2로 만들기 위해서 X에다 자리에 몇을 넣으면 돼? 1을 넣으면 되겠지. 아 그럼 여기다 1을 넣으면 F1 더하기 1은 F1 더하기 1의 제곱이니까 F1 더하기 1은 F1 더하기 1의 제곱이니까 마지막 20번 문제 우리 끝판왕 한번 잡으러 갑시다. 선생님이 미정계수법엔 두 가지가 있는데 수치대입법, 개수비교법이 있는데 수치대입법은 어떠한 인수분해 형태로 나타났을 때는 수치대입법이 편하다. 그러면 한중수가 그렇게 가르쳤으니 얘를 문제를 딱 봅시다. 근데 얘는 정대돼 있는데 얘는 뭘로 돼 있어? 인수분해로 돼 있어. 그럼 인수분해로 돼 있으면 딱 생각하는 거야. 뭘 해야겠다. 수치를 대입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미지수가 몇 개야? 미지수가 몇 개야? 미지수가 몇 개야? 2개야. 그럼 식이 몇 개 필요해? 2개 필요해. 식이 몇 개 필요해? 어떠한 문제를 봤을 때 이런 알고리즘으로 생각해야 돼. 미지수 2개야? 2개? 그러면 식이 몇 개 필요해? 2개. 그럼 찾아보자 라는 식이라고. 그럼 미지수가 되니까 식이 2개 필요해. 근데 얘가 0이 되는 값을 알아 몰라? 몰라. 근데 얘 인수가 0이 되는 값을 알아 몰라? 알아. 그럼 x에다 몇을 대입해? 마이너스 1을 대입해. S 넣는 거야.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플러스 b가 0. 한용수는 식을 간단하게 쓰는 걸 좋아한다. b는 a. 1이랑 마이너스 1 사라지고 마이너스 a 이항하니까 b는 a가 되겠지? 괜찮아? 그 다음에 두 번째 x에다 몇을 대입해 본다? 2를 대입해 본다. 그럼 좌변은 16 플러스 8a 플러스 2 플러스 b가 되는 거니까 얘가 0이 되겠다. 그럼 8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18이 되겠다. 그럼 b에다 a를 대입하니까 9a는 마이너스 18이 되니까 a는 몇이 되겠다? 마이너스 2. b는 마이너스 2가 되겠다. 그럼 결국은 x제곱 마이너스 2x 세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x 마이너스 2가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2 곱하기 fx이구나 라고 해서 봐봐 이럴 수 있겠다. 이럴 수 있겠다. 다항식의 연산이 계산 실수가 많은 이유 계산을 복잡하게 하기 때문이야. 얘를 선생님 그럼 얘를 구해야겠네요. 그럼 얘 나눠주면 되겠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 틀린 생각이 아니야.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 누구 값 구하래? F3 구하래. 누구 구하라고? 그럼 선생님은 X에다 누굴 넣으면 돼? 3을 넣으면 돼. 3 넣어. 그럼 81 마이너스 3부 27 54 플러스 3 마이너스 2는 4 곱하기 1 곱하기 F 누구라는 거야? 3이라는 거야. 그럼 F3 값은 구할 수 있잖아. 27, 28 28은 4 F3 F3은 누가 되겠다? 7이 되겠다. 그럼 굳이 fx를 구하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얘들아 봐봐. 여기서 또 얘 2차식으로 나눠가지고 다항식에 나눗셈 해가지고 fx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3을 대입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야. 고등수학상은 잘못 풀면 문제가 너무 오래 걸려. 근데 핵심 키워드를 잡으라는 거야. 키워드 제발 부탁이야. 그래서 다항식의 연산 고등수학 상에서 손을 빠르게 손을 아프게 문제를 풀라는 게 아니야. 모양을 보라는 거야. 근데 그걸 보지 않고 그냥 푸는 순간 내가 여기에 11시부터 나와서 공부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야. 괜찮아? 이제 너네가 11시부터 와가지고 공부하는 습관이 몸에 잡혔어. 그러면 이제 앉아서 문제의 꼴을 보는 연습을 해야 돼. 뭘 보는 연습을 한다고? 꼴. 어떤 꼴이 있을까? 어떤 모양을 갖고 있을까? 얘는 어떻게 풀면 좋을까? 라는 생각이 있어야 돼. 수학하는 사람들은 생각이 있어야 돼. 알겠지? 곱셈 공식을 다 외웠어. 인수분해 공식도 다 외웠어. 이제는 모양을 보세요. 모양.
개념을 알고 모양을 보시라고. 개념을 알고 모양을 보면 절대 문제에서 오래 걸리지 않아. 그럼 문제 푸는 게 5분, 10분이 단축된단 말이야. 알겠지? 시간 싸움이기도 해. 엉덩이 싸움이기도 해. 하지만 머리 싸움이야. 공부는 머리 싸움이야. 수학은 머리 싸움이라고. 영어도 마찬가지로 영어 단계는 누가 많이 암기하냐. 수학은 누가 어떤 문제를 얼마나 많이 생각하냐. 알겠지? 그래서 여기까지 합시다.